일부 농협들이 4년 동안 고춧가루에 원산지를 속여 시중에 유통시켰다가 들통났습니다. 전국 마트와 학교 급식소에 40억 원어치나 팔았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가 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와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투명한 시내버스 보조금 관리를 위해 조례를 만들었지만 규정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 부대시설들의 활용 방안을 놓고 전주시가 전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일부 농협들이 고춧가루에 원산지를 속여 마트와 학교 급식소에 유통시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4년 동안 팔려나간 것만 40억 원어치나 됩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농협이 운영하는 고춧가루 가공 공장입니다. 이곳은 4년 전부터 전남과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고추를 값싸게 사들여 고춧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초로 유명한 정읍이 원산지인 것처럼 포장해 시중에 유통시켰습니다. 아니 사실 몰랐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고치야 되는 부분이고요. 고창과 전남 한평의 농협 두 곳도 같은 수법으로 고춧가루를 팔아왔습니다. 이 농협들이 원산지를 속여 4년 동안 전국의 마트와 학교 급식소 등에 판매한 고춧가루만 모두 235톤, 무려 40억 원어치나 됩니다. 농협을 믿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게 우리는 속아서 살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농협에서 그러면은 농걸 믿고 멀리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들은 쌀을 제외한 농산물에는 원산지 의무 이력제가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의무 이력제 제도를 도입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경찰은 조합장 53살 류모 씨 등 농협 관계자와 고춧가루 제조업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현금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의 수익률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바뀌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장담할 수 없다며 공사와는 소재지를 바꾸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낮은 수익률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수익률은 해외 주요 연기금 대비 꼴찌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연금 운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 조사 결과 공사가 돼도 수익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의 외환 보유액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는 기금운용본부처럼 현금을 운용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투자공사의 수익률은 4.02%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 5.25%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공사가 아닌 공단을 비교해봐도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은 높은 편입니다. 5.25%인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은 공무원연금 3.42%, 사학연금 2.65%, 군인연금 2.42%보다 훨씬 높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공사가 높은 수익률을 장담할 수 없는데도 계속 공사화를 추진하는 건 소재지를 바꾸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앞두고 공사화 후 서울에 기금운용본부를 존치시키려는 꼼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전될 때까지 저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공사가 반드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새만금위원회가 올 들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아 새만금 사업의 최고 의결기구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설로 앞두는 지난 6월 제3기 새만금 민간위원회의 임기가 끝난 뒤 아직 후임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해 관련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의 새만금 추진단 출범과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 수질 개선 같은 현안이 많은 만큼 정부가 서둘러 새만금위원회를 연 뒤 관련 문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시내버스 보조금 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며 3년 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규정대로 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말뿐인 조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 시내버스 회사 두 곳이 54개 노선을 맡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들 회사의 재정 적자를 덜어주기 위해 2013년과 지난해 68억 원, 올해 5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군산시는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시내버스 지원 관련 조례입니다.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한 경영 분석과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문가로 구성한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조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경영 분석과 표준 운송 원가 산정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외부 전문가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보통 전문가, 대학 교수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끔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지금 그 요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지금 못했어요. 올해도 올라오거든요. 허술한 보조금 관리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이라도 철저히 지키면은 지금처럼 미흡하게 재정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외부 회계감사라든지 군산시가 수년째 조례를 무시한 채 시내버스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세금만 줄줄 새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중소기업의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기술개발센터 등을 심사기관으로 정해 6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재산가치로 평가해주기로 했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수익시설이 법적 다툼으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민간에 넘기라는 정부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활용 방안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예식장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벌써 1년째입니다. 민간 운영자가 임대료를 체납하자 계약을 해지했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는 사격체험장은 민간에 넘기라는 정부의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주시는 수익시설로 계속 쓸지 공공시설로 바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익을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넣어서 시민들한테 공공 서비스를 줘야 할지 이런 부분을 놓고 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월드컵 경기장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 확보입니다. 전체 유지 관리비는 한 해 25억 원 안팎이지만 경기장에서 얻는 수익은 3억 원뿐입니다. 수년 전부터 흑자 운영이 가능했던 건 직접 운영하는 골프장 수익과 한 해 6억 원의 시설 임대료 수입이 한몫을 했습니다. 임대 수익 시설을 포기하면 월드컵 경기장의 전체 운영 수익이 적자로 돌아설 우려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행자부 요구에 따라 골프장도 3, 4년 뒤에는 민간에 넘길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자칫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6,060원에서 7,120원으로 17.5%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많은 금액입니다. 전주시가 전북에서 처음으로 지난 7월 도입한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교통과 주거, 교육 등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개념으로 전주시와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이 고용한 570명에게 적용됩니다. 전주에서 세계 무형유산 박람회를 열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가 오늘 주최한 무형문화유산 도시학술 포럼에서 이두엽 전주대 교수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있는 전주에서 세계 박람회를 열어 무형유산의 중심지로 육성하자고 말했습니다. 전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6명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북 현대가 이번 일요일 제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 지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주 배드민턴 그랑프리 골드 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 현대는 통산 4번째 우승이자 리그 2연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위 포항에 승점 7점 차로 선두입니다. 이제 남은 3경기에서 승점 3점만 얻으면 자력 우승이 가능합니다. 전북은 이번 일요일 제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결판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전에서 이겨야 마지막 홈 경기인 21일 성남전에서 우승 세리머니를 펼칠 수 있습니다. 팬분들께서 많이 응원 보내주신 덕분에 또 저희가 이렇게 자력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또 그렇게 홈 경기에서 저희가 우승 파티를 할 수 있게끔 이번 제주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전주 배드민턴 그랑프리 골드 대회가 개막해 8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대회는 20개국에서 300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국제대회 4연속 우승을 차지한 세계 랭킹 1위 이용대와 유현성 등 상위 랭커들이 줄줄이 출전합니다. 이 국제대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전라북도가 배드민턴 메카로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35회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이 종합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계단 떨어졌지만 육상 전민재가 12년 연속 3관왕에 오르는 등 3관왕을 5명이나 배출했습니다. 부안군청이 제4회 해양수산부 장관배 국제요트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김근수, 송민재 등 5명이 출전한 부안군청은 여수시청을 제치고 단체전 왕좌에 올랐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잃은 전 통합진보당의 이현숙 전 도의원이 오는 9일부터 의정활동을 재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현숙 전 도의원은 비례대표로 뽑힌 지방의원직을 중앙선관위가 박탈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오는 9일부터 의정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의회는 정당 해산으로 이전 의원을 의원 신분으로 볼 수 없어 의장단 협의회를 거친 뒤 등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양측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화학 공장이 가장 많은 군산에 방제센터 출장소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전주와 익산에 각각 새만금 환경청과 화학재난방제센터를 두고 있지만 화학사고의 위험이 큰 군산에 방제센터가 없어 신속한 대응과 사전교육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 하천이나 도로 같은 공유재 무단 점유 실태를 조사합니다. 전라북도는 드론의 항공 촬영을 이용한 공유지 모니터링 사업에 선정돼 국가 예산 8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하는 이번 조사로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와 불법 형질 변경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경암동 철길 마을에 들어선 신규 불법 건축물을 단속합니다. 군산시는 경암동 철길 마을에 새로 지은 불법 건축물 17곳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하고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잇따라 들어선 불법 건축물이 철길 마을 원형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제14회 전주시 노인대학 졸업식이 졸업생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열렸습니다. 올해 졸업식에서는 112명이 졸업증서와 상장 등을 받았으며 이들은 지난 1년간 다양한 분야 강사들의 특강과 현장 학습 등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인사비리와 업무 추진비 불법 사용 의혹이 있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의 자택과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익산시 오산면의 박 전 시장 자택과 사무실의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승진서열부 조작 의혹과 업무 추진비 사용 논란, 재산 형성 등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전북은 오늘 남원 20.3도, 전주 19.5도 등 어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밤 늦게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내일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말부터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